암행어사를 죽인 토호. 황소가 우리 밭을 휘저었다고? 당장 끌고 와서 죽이거라. 조선시대 경기도 부평구 속천면에 사는 한 토호가 하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마자 위와 같이 지시했습니다. 토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축한 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란 소 주인이 달려와 항의했으나 토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땅에 들어와 내 작물을 먹었으니 그 소는 마땅히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토호는 끝내 소값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소 주인은 무척 억울했지만 광가에 호소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호가 그 마을에서 대부분의 논밭을 소유한 부자인데다 고을 사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지역 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성격의 토호는 심술이 많아 하인이나 소작인들을 수시로 괴롭혔고 아랫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며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이천이었으나 증조부 때 이사와서 대대로 새를 불리며 살아왔으며 그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종옥품 도사를 지낸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도사는 본래 벼슬아치의 감찰 및 규탄을 맡아보는 벼슬이므로 그런 일을 했던 조부를 생각하면 바르게 살아야 하나 서도사는 시골에서 제 마음대로의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도사 집에 남루한 과객이 찾아와서 유숙을 청했습니다. 안에 누구 없느냐? 이리 오너라. 부름에 하인이 쪼르르 나오자 나그네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많이 걸어 지쳤고 배도 고프니 이 집 주인께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게 해달라 전하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하인은 고개 저으며 답했습니다. 어림없는 말이니 다른 집으로 가시지요. 어허, 무슨 말을 그리 고약하게 하느냐? 이 집에서는 과객을 재워준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헛고생 말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잔말 말고 어서 가서 전하거라. 하인과 나그네가 옥신각신할 때 서도사가 등장해서 물었습니다. 뭐가 이리 시끄럽느냐? 하인이 뭐라 답하기도 전에 나그네가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지친 객이 하루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뭐라? 여기는 객점이 아니니 썩 물러가오. 서도사는 문전박대 거절했고 나그네는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집 인심이 매우 사납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 보구려. 곳간에 고기가 썩어도 나눠주지 않고 버릴 듯 싶소이다. 그 말에 서도사가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묶어라. 나그네는 기막힌 듯 어이없어했습니다. 갈수록 가관이구나. 하인들이 다가오자 나그네가 경고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내까진 놈이 뭐라고 허풍을 떠느냐? 여봐라, 어서 저놈을 묶어라. 서도사 지시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나그네를 묶었습니다. 나그네는 급히 뭐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한 하인이 재빨리 입을 틀어막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하인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고 나그네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저놈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거라. 서도사는 당황한 나그네를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매질을 명했습니다. 평소 주인인 서도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잔뜩 독이 올라있던 하인들은 과객을 분풀이 상대로 삼아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입을 틀어막힌 나그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맞다가 어느 순간 축 늘어졌습니다. 한 하인이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나그네의 맥을 짚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런, 죽어버렸네. 뭐라고? 내가 때리라 했지 죽이라고 했더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산에 묻어 죽어라. 당시 사회는 산업공상 신분차가 엄격했으며 더욱이 지역 유지들의 행패가 대단했기에 은밀히 죽음을 처리하면 과객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묻어주는 게 사람 도리인지라 매장하기 전에
염을 하려 했습니다. 염은 시신을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배로 감싸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객의 옷을 벗길 때 죽은 사람 몸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데. 한 하인이 집어든 것은 마패였습니다. 무식한 하인도 그 유명한 암행어사의 마패임을 직감하고 황급히 서도사에게 건넸고 마패를 본 서도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루한 과객이 암행어사였다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제야 서도사는 나그네 풍모에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리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도사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너희는 과객을 몰래 조용한 곳에 안매장하고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하인들은 살인자이므로 동조하여 즉각 시행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도사 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몸에서 마패가 나왔다더군. 그럼 서도사가 암행어사를 죽였다는 말인가요? 소문은 고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널리 퍼졌고 서도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일이 누설됐다고? 어허, 이를 어쩐담. 서도사는 광군이 자신을 잡으러 올 일을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암행어사와 모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수행원들이 소문을 듣고 관가에 알렸습니다. 관아에서는 실종된 어사를 찾고자 나조를 풀었고 가장 먼저 소문의 진원지인 서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날 밤 위기를 감지한 서도사는 사람들 눈길을 피해 집을 빠져나와 강화도에 있는 소실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건 서도사의 착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서도사의 강화도 소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색 중인 광군에게 알려줬습니다. 평상시 서도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미워했었기에 잘됐다 싶어 이참에 고발한 것입니다. 광군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고 서도사는 광군이 쫓아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소실집을 나와서 초지진의 어느 민가로 달아났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그런데 서도사는 하필이면 그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몹시 당황했습니다. 지인이 어떤 일로 그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인은 도끼 어린 눈으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난데없이 몽둥이질을 당한 서도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고 지인은 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광군은 피살된 서도사 죽음을 발견하자 인과응보라고 말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서도사 집 하인들을 문초하여 어사가 묻힌 곳을 알아냈습니다. 서도사가 죽은 후 집안이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하인들은 단합하여 서도사 횡포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들을 굶겼으며 서도사의 자손 중 몇 사람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서도사의 대는 끊어졌습니다. 그 집은 오늘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었다고 하며 사람들은 악한 자에겐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